요번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것은 다 안녕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정스님 눈길 23번째 벌써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길상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긴 어디냐면요. 아까는 탑을 이렇게 배경을 해서 저희가 찍었고요. 지금은 딱 의자와 앵글을 돌려서 길상사 이제 전경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 각도면 뒤에 아마 보이는 전각이 극락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극락전에서 3,000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저의 3,000배의 추억이 있는 극락전입니다. 지금 3,000배를 드러냈습니다. 3,000배. 네. 3,000배하고 저 극락전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가 근데 저를 많이 못했다고 부담 가지실 건 전혀 없습니다. 네. 3,000배. 왜냐하면 법정 스님은 절의 숫자에 매어서 하는 절은 굴신 운동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배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네, 성철 스님께서는 3,000배를 해야지 가서 뵙고 청할 수 있었답니다. 끝끝내 3,000배 한 거를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오늘은 무슨 편이에요? 오늘은 나무법정 인로왕 보살 마하살이 아니고요. 네. 네, 그게 아니고요. 안녕하라 139페이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 안녕하라. 사실은 네, 네. 스승께서는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라고 하셨어요. 오. 근데 제가 안녕하라라고 한 것은 행복 그러면 왠지 이렇게 와닿지 않고 행복이 대체 뭐지?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런 이들이 많아요. 네, 근데 네. 그 한자 말은 사실은 이제 그 18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 말 2만 자 정도 가운데 하나고요. 안녕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써와서 아침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안녕이 어떤 것인지는 이렇게 느낌이 좀 쉽게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쳐서 제목을 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싱잉볼로 저희 안녕해야죠. 와, 새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싱잉볼 소리가 정말 더 안녕한 것 크네요.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모처럼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박람회 연출 감독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하고요. 네, 명상맨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불교 박람회 이제 온라인 박람회로 하기로 했고 지금 한창 업체 및 작가 모집하고 있는 시즌이고요. 온라인 박람회에 맞게 비용은 매우 저렴하고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업체분이나 작가분 혹은 유튜버들 꼭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다셔도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정스님 눈길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 칩칩이입니다. 오늘은 네. 출연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갑자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입니다. 고정.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 곳곳에 공화평화도서를 열러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고 있는 늘보 특주입니다. 이제 머자나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40번째 공화평화도서관이 오. 양평의 그 도예가 부부가 하고 있는 전시장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어 강사이자 네, 싱잉볼로 명상 안내를 하고 있는 박경혜입니다. 해뜨는 곳입니다. 와, 조금 있으면 이제 요기 아, 요기해 뜨는 곳으로 딱. 내년엔 요가 선생님으로 만나고 싶네요. 와, 기대됩니다. 네. 이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길상사에서 23번째 이제 한번 단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안녕하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것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종교 이론은 메마르고 팍팍하기 그지없다.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과 행위야말로 생기 있는 삶의 본질을 이룬다. 주석서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 자비를 호주로서도 설했다고 한다. 우리는 주문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이 중얼중얼 외우는 다란이나 진원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다. 불타 석가모니 가르침에 비밀은 없다고 부처님이 뚜렷이 말씀한 바 있다. 다란이나 진원에 어째서 뜻이 없다는 말인가? 주문이 진실한 말이라면 그 뜻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외워 실천해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이런 자비 선언이야말로 진실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작은 것을 갖고도 만족하라에 나오는 스승 말씀을 간추렸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다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깊이 와닿는다. 아울러 주문이 진실한 말이라면 그 뜻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외워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 사무친다. 우리가 얼마나 지이 따르지 않는 속이 비고 헛된 말만 뿌려대고 사는지 돌아보이기 때문이다. 짓이라는 말을 거슬린다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지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짓은 결 고운 우리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 짝짓기, 농사짓기, 집짓기 따위가 그것이다. 따위란 말도 듣기 거북해하는 분도 있을 텐데 따위도 뭐뭐들과 같은 우리말이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워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다. 나는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어쩐지 태평과 안락이라는 말이 더 가깝고 넉넉하니 다가온다. 자료를 찾아보니 같은 한자 말이지만 행복은 우리 귀에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낱말이고 태평과 안락은 언제부터 우리 귀에 젖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말이다. 특히 편안하게 누린다거나 편안하게 즐긴다는 안락은 극락과 같은 말이다. 천하태평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태평도 오래도록 우리와 더불어 살아온 말이다. 그런데 행복은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언저리에 유럽의 산업시차를 다녀와서 만든 한자말 가운데 하나로 해피를 풀어쓴 말이다. 말뿌리는 have인데 그 말은 chance, luck 또는 fortune 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움직시 happen은 일어나다, 생기다 하는 뜻이고 사건 또는 사고를 가리키는 말이 happening이란다. 이에 가까운 말로 happenstance는 우연하지 않은 일, 뜻하지 않은 일을 가리킨다. mishap은 불운한 일이나 재난을 일컫는 이름씨이고 hapless는 재수가 없다는 뜻을 가진 꾸밈씨이다. 그러니까 happiness는 운이 좋은 걸 가리키는 말이다. 안락이나 태평은 누가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읽어서 누리는 것이다. 이 꼭지글을 다듬고 나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뭐가 떴다고 스마트폰이 부르르 떤다. 뭐지 싶어 들여다보니 내해전 오늘 썼던 말이 떴다. 행복하다 이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딱 와닿거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물이라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도 추상보다는 사생이나 정물화처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더 쉽습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넋놓고 앉아있다가 행복이란 낱말에 하다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될 수는 없고 행복할 수는 있다란 말씀입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렵지 않겠지요. 날마다 스스로 그러하면 행복할 테니까요.
아침에 눈이 떠져서 고맙고 이토록 개쩍은 생각을 할 겨를이 있어 고맙고 털어놓을 분이 있어서 고마우며 고마워할 일밖에 없어서 행복합니다. 고마운 것도 하다이고 행복한 것도 하다이니 누구 힘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더욱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둘레에 많이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철없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이들은 행복할 수 있으려나요? 남 가슴에 못질하는 이들은 겉으론 멀쩡하니 굴어도 무엇을 잃을까 벌벌 떨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너와 내가 어깨동무해야지 홀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행복은 이름시라기보다 음식시라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행복은 꽃자리 수로는 이룰 수 없는 겹자리입니다. 행복하다고 적발임하고 기꺼이 같이 누리다가 읽습니다. 일본 사람이 행복이란 낱말을 만들 때 같이 만든 낱말 가운데 비상구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따라 쓰고 있지만 비상구라고 하면 어쩐지 다른 사람을 밀치고라도 빨리 뛰쳐나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쫓기는 마음이 든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를 비상구라고 하지 않고 안전문이나 태평문이라 부른다. 위험에 놓였을 때 저리 나가면 안전에 걱정할 것이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는 말이다. 저걸 보면 곁에 있는 이를 마구 밀치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나가거나 어리고 서툰 이들이 먼저 나가도록 마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행복과 안락, 안전과 태평, 내 낱말 가운데 내가 가장 끌리는 말은 안락이다. 안락이 편하게 누린다는 말이다. 안락에 가까운 말로 안심이 있다. 안심은 마음 놓는다는 말이다. 마음이 놓여야 누릴 수 있다. 안심과 안락에 담긴 뜻을 한꺼번에 드러낸 말이 안녕이다. 편안할 안과 편안할 령이 모여 이룬 낱말로 편안하고 편안하니 더할 나위가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과 헤어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는 인사말은 마음 놓고 즐기고 마음 놓고 누리기를 빈다는 말이다. 이 바탕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비손하고 큰절을 하거나 반절을 했다. 비손은 절집 사람들이 흔히 합장이라고 하는 손 모음이다. 비손하며 올리는 절은 큰절, 반절을 가릴 것 없이 그대 집안에 그대 마을에 그대 나라에 사는 모든 이는 마음 놓고 즐기며 마음 놓고 누릴 수 있기를 비는 거룩하고 따뜻한 몸짓이다. 비손하면 때리는 손이 사라진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안녕하라. 딱 그 마지막 문장 읽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비손해가 이렇게 안마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엄청 지금 저를 웃겼어요. 오늘 끝날 때 또 이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 비손 안마. 이손하고 예. 오늘 이제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명상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전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래서 혹시 행복하시냐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칩칩이 네. 행복합니까? 전 행복합니다. 네. 많이 늘었어요. 해 뜨는 곳 행복합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오고요. 좀 먼저 돌아가는데 행복하냐라고 묻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래요? 글을 어디서 봤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그냥 행복 안에 그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글귀가 생각이 잠깐 나서 저는 계속해서 묻고 있거든요. 나는 행복한가 아닌가. 그래서 아직 흠뻑 빠져서 살고 있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았구나.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그런 그 정도 깊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복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네. 두 분 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군요. 혹시 네, 내일 보는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오늘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네. 사이사이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문질렀습니다만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안녕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게 아픔이라는 생각을 거듭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나 고통조차도 내가 이게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체도 안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길동무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마음이 놓이는 일이기도 하고 또 즐겁게 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녕합니다. 조금 안녕하고 행복하고는 저한테는 좀 다른 느낌이고, 네, 안녕이란 말 참 좋은데,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 말이 안녕하십니까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일 첫 문장이 아, 그러시겠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것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또 이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물으면 보통 대답은 보통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같은 말을 대답으로 하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대답은 다시 질문형으로 상대한테 안부를 물어줄 맞아요. 때 대답인 유일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한 또 뜻과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나 혼자만의 안녕이 아니라.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묻는다든가 결국 안녕이라는 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묻고 확인하는 거죠. 괜찮은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이제는 이제 좀 싱거운 인사, 너무 흔해 빠졌다 싶어서 이제 좋은 아침 뭐 이런 식으로 굿모닝을 따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에 담긴 뜻 자체가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살려 쓰고 이것을 이제 되새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해 뜨는 것이 그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물음말에 물음말로 대꾸한다는 거는 놓칠 뻔했어요. 그러네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을 많이 겪은 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만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겪은 건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드는 인사말은 거듭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좋네요. 들어서 굳이 이 꼭지에서 살아있는 것은 다 안녕하다, 안녕하라 이렇게 이제 스승의 말씀에 난 말을 제가 좀 바꿔 쓴 것입니다. 아마 스승님도 그거는 너 그렇게 품어주실 것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늘 보는 안녕이라는 말을 그럼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지 생각해봤는데 정은 거의 비슷한데 정은 평온이라는 말. 그 이제 불교적으로 명상하고 그 수행할 때 선정의 이제 4선정 단계가 평온, 우백가라는 건데 저한테는 그 단어가 예, 제가 좀 성취하고 싶은 그런 경지였고 예, 뭔가 기쁨, 행복 이런 것 뒤에는 그런 단계에는 그 반대되는 살짝 뭐 우울이라든지 불행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평온 단계에 이르면은 정말 뭔가 평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한번 뭐 제가 성취해보고 싶었고 이제 그 미얀마 파국센터 가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저한테 아주 인생에서 되게 큰 일이었고 지금도 제일 뭔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평온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혹시 칩칩이나 해 뜨는 곳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저도 그래서 페북에 그 성취라고 말씀하시니까 써 있는 문구가 여여하고 싶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는 그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여여 평온. 칩칩이는요? 저는 그래도 행복이라는 말이 뭔가 어감이 말랑말랑한 그런 게 있어요. 좋죠. 행복 좋죠. 엄청 좋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강 스님 연불 좀 천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주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주문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다는 것, 네. 예. 네. 그것 좀 알게 됐고,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 뭔가 다란이라든지 주문들이 참 많고, 반야심경에도 뭐 아제아제, 말아제 이런 것들도 다 주문인데, 우리들은 전에는 진짜 그런 게 뜻이 없을 줄 알고 그냥 음차만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지금은 뜻들이 다 궁금해지네요. 이거 풀어서 쓰면 좋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바 같은 것은 저는 좋아라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뜻이 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한자로 이 길상사가 그런 거예요. 길하고 상스러울 상자, 길할 기자에다 상스러울 상자인데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내면 그 뜻이 와 닿죠. 예. 아, 사바하가 영화는 엄청 무서웠는데, 영화가 있어요? 네, 사바하라는 영화 얼마 전에 나왔고요. 조금 뭔가 공포스럽고 계기스러운 영화 제목으로 그건 좀 사바하를 비틀어서 썼더라고요. 썼네. 사바하는 그런 영화 그 내용에서 어쨌든 어떻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길상. 길상. 그러니까 좋아라. 저는 좋아라라고. 그런 길상 뜻이네요. 이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그 뭐지? 자비 명상 네, 할 때 살아있는 것은 다 안녕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좀 네, 그 생각 났어요? 네. 네. 저도 자해 명상이 떠오르는. 그럼 요 단락은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 황급히 자해명상으로 마칠까요? 그래도 나누기는 좀 해야죠. 예. 오늘 해 뜨는 곳 어떠셨어요? 또 아까와 다르게 해가 좀 지니까 네. 그늘이 더 많아지면서 느낌이 또 다르네요. 다르고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와 제 표정이 참 다르다고 저는 인식하는데 또 막 아주 편안한 책으로 뛰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와서 이렇게 네 분 뵙고 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책을 읽고 또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글귀구나 이런 걸 들으면서 차분해져가고 편안해져가는 상태를 느꼈어요. 좋은 동무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이제 저 탑돌이 하는 저분들이 마음에 가진 그 뜻을 잘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 놓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탑돌이 방향까지 표시를 했네요. 그랬네요. 아마 길상 어느 7층 쪽으로 보탑. 돌아도 될 수는 있었지만 어디로 돌아야 해요 하고 묻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자체 이렇게가 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고여 있구나 해서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걸 찍자고 한 명상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찝찝이 어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찍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나와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다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도 뭔가 되게 그 전에 많이 찍어본 듯한 그런 막 느낌이 드네요. 많이 찍어봤잖아요. 유튜브 스타. 혼자 지금 반팔이야. 춥진 않아요? 안 춥어요. 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열체질. 네, 이제 제가 끝까지 참고 있었던 비소남마 해야죠, 우리. 안 할 줄 알았죠? 자, 시작. 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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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시원하게 충분히. 자, 반대로. 반대로. 너무 넓은데 여기 너무 넓은데. 네, 두 배로 원래 속도. 당근에 드는 머리도 엄청 커. 오늘은 자해명상은 비소남마로 끝내고, 네, 아까 연습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리 사바하 3번. 3번.